경찰청, 소방청, 인사혁신처 말씀드리겠습니다. 먼저 그 경찰청인데요. 정부가 3년째 긴축재정 기조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. 허리띠를 졸라매고 그러는데 이번 우리 이 권력기관 깜깜이 예산이 좀 늘고 있는 이런 형태인 것 같습니다. 우리 경찰청도 보니까 정보 보안을 제외하고 특수활동비가 31억 원 있는데 제가 아까 우리 예산 관련된 유성권 의원님이랑 좀 확인을 해봤더니 입증되지 않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이제 앞으로도 그 정보와 보안 관련해서는 정부의 소관이기 때문에 행안위에서 우리 위원장님이랑 좀 이런 걸 입증되는 이런 것들을 꼼꼼히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나머지 그걸 제외한 행안부에서 논의할 수 있는 31억 원가량의 특수활동비에 대해서도 입증되지 않는 예산들은 앞으로 과감히 다 삭감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. 그리고 특정 업무 경비도 보니까 내년도에 56억 원이 증액이 돼서 6,481억 원이 책정이 됐습니다. 근데 좋은데 이게 보니까 21년에 126억, 2년에 121억 이렇게 불용 처리되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. 매년 100억 원 이상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데요. 이 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위성이 떨어진다고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좀 이런 당위성이 떨어진 금액에 대해서는 좀 삭감을 하고 사회적 약자 보호와 안전 예산들을 한 푼이라도 더 확보할 좀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. 그래서 특수활동비나 업무 추진비 좀 이런 거 전반적으로 재점검을 하고 최소 필요한 부분만 내년도 예산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. 좀 이따가 답변해 주시고요. 다음에 소방청 또 말씀드리겠습니다. 이번 국정감사 하면서 제가 소방금식 관련된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. 그래서 곧장 회의를 또 우리 청장님이 소집을 해주셨고 예산 확보에 적극 나서고 개선 의지를 충분히 확인을 해주셨다고 생각이 듭니다. 근데 이번에 제가 이 문제를 좀 다루면서 합리적인 급식 지원 기준을 아예 좀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소방 관서별로 급식 환경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이번에 해야 될 필요를 느꼈습니다. 그다음에 전국 소방관서 급식 환경 실태 조사를 그렇게 하고요. 각 지자체별로 예산 지원 구조가 어떤지 지자체별로 다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점검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느꼈습니다. 그래서 인력 고용은 또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것도 다 다르더라고요. 그래서 위생 환경은 또 어떤지 이런 종합적인 그림을 좀 그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이번 기회에 소방급식이 나아가야 할 중장기적인 청사진을 좀 마련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좀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연구 용역을 연초에 좀 실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. 그렇게 해서 연구 결과를 기반으로 소방력을 저해하는 부실급식을 아예 좀 끝장내는데 용역을 좀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. 끝에 좀 발언해 주시고요. 그 다음에 뉴라이트 인사혁신처 관련해서요. 소장님, 얘기해 주시죠.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에서 윤석열 정부 국정철학 이해라는 교육과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. 이거 통상적으로 다 좀 하는 것들인데 제가 좀 문제점을 느낀 게 이 윤석열 정부의 국정철학을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. 좀 주요 국정과제라든지 이런 걸 좀 설명을 하고 이해를 구하기도 하고 이러한 국정철학을 전반적으로 확대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근데 강사진을 보니까요. 어떤 사람들이 하고 있냐면 이충근 선임연구원은요. 이토 히로부미는 시대정신을 가진 지도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5번이나 강사로 초청이 됐습니다. 그리고 또 김용삼 전 대변인은 12.12 사태는 쿠데타가 아니고 합법적이라고 발언을 했던 사람이고요. 또 김영석 원장은 말할 것도 없고요. 하도 언론에서 48년 8.15가 대한민국의 시작이라고 이야기하시는 분이고요. 그런데 이 교육 과정에서 제가 이걸 어떻게 선발하는지 추천은 대체 누가 하는지 이걸 물어보니까 의원실에서 물어보니까 포털 검색으로 섭외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. 이렇게 불투명하게 진행되는 교육 과정에 1억 8천만 원에 가까운 예산을 투입하는 게 적절한지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강연하는 게 정말 윤석열 정부의 그 국정 철학을 이해시키는데 도움이 되는 건지 저는 도저히 납득이 안 갑니다. 그래서 이런 예산들은 과감히 좀 삭감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하는데 짧게 돌아가면서 좀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. 경찰청장님 먼저 보도드리겠습니다. 저희 특수활동비 관련해서는 31억 2천 정도가 있는데 저희 문재인 정부 시절에 예결위 심사 기록을 봐도 경찰청의 경우에는 증빙이 매우 잘 돼 있다. 사실 제가
그걸 개인적으로 다 확인을 했는데 그 샘플을 확인했는데 좀 과하다 싶을 정도로 특수활동비가 증빙이 되어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도 그 증빙의 어떤 그런 투명성 이런 걸 고려해서 참고했던 그런 전력을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. 특정 업무 경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그 90% 이상이 한 달에 10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의 월정으로 지급되는 겁니다. 예. 그래서 이제 요거 거의 뭐 인건비성으로 지급되는 거라서 제 불용액이 한 1% 정도인데 한 1, 2% 정도의 범퍼 기능은 좀 필요합니다. 이거 없으면 지급을 못하는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한 1% 정도의 어떤 범퍼 기능은 재원은 필요하다는 점을 좀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예, 소방청력 말씀드리겠습니다. 그 전국 소방관서 급식 환경을 조사 분석하고 식당 환경 조리 인력, 부식비 지원에 대한 그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된다는 그 의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. 지금 거기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지금 마련 중에 있다는 말씀드립니다. 더불어 그 전문가들의 그 의견을 반영하면은 소방공무원 처우 개선에 더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. 이번에 그 영육비 예산을 좀 반영해 주시면 저희들이 그걸 알차게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예, 의원님 그 국정 철학 교육 과정은 적극 행정이라든지 규제 개혁, 디지털 정부 등에 관한 교육도 포함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그런 부분은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보고요. 다만 그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런 어떤 그 문제가 제기되지 않도록 강사 선정 과정에 있어서의 어떤 제도 개선하는 방안을 저희들이 준비해서 철저히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수고하셨습니다. 다음 조승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. 예, 간략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.